나 다음 주에 수술하러 가는데 너무 떨려. 어떡해? 진짜? 진짜 하기로 했나? 야, 잘 생각했다. 너 할 때 안 아팠어? 나 멍이랑 붓기도 걱정인데 흉터가 제일 걱정이야. 내 봐봐, 지읍한 거 티 나나? 티 하나도 안 난다, 안 얘가. 보인다. 여기 이거 봐봐. 내 저번 주에 여행 갔다 온 사진인데 흉터 안 보이지? 어디에 진짜. 했는지 모르겠지? 대박. 흉터 왜 이렇게 안 보여? 나는 원홀로 수술을 해서 딱 한 곳만 절개를 했는데 절개한 부위가 속옷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거든. 봐봐, 이렇게 확대했는데도 흉터가 안 보인다니까. 그럼 아픈 건 막 사람마다 다르다고는 하는데 나는 아파서 못 움직일까봐 통증도 좀 걱정돼. 다음날 바로 일해야 되거든? 나는 한 이틀 정도 좀 근육통이 온다? 이런 느낌? 근데 수술하고 다음날 나는 바로 출근해가지고 뭐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래서 뭐지? 왜 안 아프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근데 흡입하고 나서 살 다시 찌면 어떡해? 지방흡입 수술하는 게 라인을 예쁘게 잡아주는 거지 다이어트 해서 살을 막 몸무게가 줄어들고 이런 거랑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라인이 딱 예쁘게 잡히거든. 거울 딱 보잖아. 진짜 몸무게는 차이가 안 나는데 몸 라인이 예뻐서 날씬해 보여. 나도 모르게 욕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막 관리하고 막 식단도 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거기다가 흉터까지 안 보이니까 자꾸 살을 노출하는 옷을 사게 되더라고. 나도 잘 되면 좋겠다. 떨려. 걱정 마라. 니도 내처럼 진짜 잘 돼가지고 아마 옷 쇼핑 다시 해야 될걸? 오케이. 나도 이번에 비키니 입는다. 흉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흉터가 심각하다고 느껴서 수술 후에 흉터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엄청 많지. 이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수술을 하면 흉터가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라는 설명을 듣고 시작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흉터의 위치도 그렇고 상처가 낫는 과정도 그렇고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백인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흉터가 그렇게 눈에 띄게 막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황인종은 한 85%, 95%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흉터가 잘 보인다.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몇 년 걸리고 막 이러니까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인종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일단 동양 사람은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이 세포가 많기 때문에 까맣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백인은 그게 없으니까 그냥 하얗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진피의 두께가 백인은 되게 얇은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좀 두꺼운 편이고 근데 이제 그 밑으로 흉살도 훨씬 많이 생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걸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흉터가 막 배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배꼽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흉터 만들어 놓고 수술을 하면은 내가 생각해도 수술을 너무 쉽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편의적인 생각인 것 같고 근데 배 양쪽으로 배꼽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흉터 있으면 좋겠냐고 안 좋죠. 얘기를 들으면서 막 걱정을 하는 것 같은 상상이 되는구나 상상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지방흡입을 하면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왼쪽 오른쪽 될 수 있으면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측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봐도 왜 있어 흉터가? 이러다 보니 흉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흉터 몇 년 있으면 조금 옅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씬해는 졌는데 흉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제 친구는 곧 있으면은 지방흡입 수술한다고 하던데 흉터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술하기 전에는 꼭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수술하기 전에는 흉터 신경 안 쓴대. 그렇게 해놓고서는 수술 끝나고 나면 맨날 레이저 치료 받으러 가요. 이게 레이저 치료가 받으면 금방 다 나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흉터 치료는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흉터를 조금 옅게 해준다. 이 정도가 가능한 거지. 몇 번이나 해야 되냐? 조금 하면 3번, 많이 하면 30번 해도 잘 안 돼. 나무라지. 그럼 처음부터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위치가 안 보이는데 하든가 아니면은 조금만 뚫든가. 그래서 내가 자꾸 원홀이란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럼 어떤 흉터가 주로 생기는 건가요? 지방흡입 했을 때는 흉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스킨 프로텍터라는 걸 쓰는 선생님이 있고 안 쓰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또 매뉴얼 타입으로 수술하시는 분이 있고 진동 방식을 이용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스킨 프로텍터라는 거는 피부가 마찰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뚫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비비면 젓가락 가지고도 막 이렇게 한 1000번 해봐. 어떻게 돼? 거기가 비겠지. 빨개지고 그걸 넘어가면 까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똑같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근데 마취를 해놓으니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거기가 화상 입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선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흉터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흉터 생긴 부위로 이렇게 올라와. 그럼 올라오면 그 부위를 다 도려내고 꼬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흉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따라서는 대부분의 경우 비후성 반응. 많은 사람들이 자꾸 켈로이드라 그러는데 켈로이드 아닌 경우가 99%고 1%만 켈로이드고 나머지는 다 비후성 반응인데, 비후성, 다시 말해서 흉터가 비후, 뚱뚱해졌다. 비후성 반응. 반응 흉터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흉터가 딱 여기에 잘라졌으면 여기 이렇게 솟아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대부분 생긴다. 그러면 그거 낮추는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는 반대로 이렇게 움푹 파여. 이렇게 움푹 파이는 흉터가 생기면 그 또한 그렇게 보기 좋지 않지. 나는 수술 안 한 것 같은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시커매지는 거, 아니면 빨간 게 너무너무 오래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봉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원찮게 봉합을 하면 이게 딱 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이렇게 되면 이게 높낮이 단차가 생겨가지고 이건 다 재수술해야 돼. 마음 아픈 얘기죠.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1cm 미만이긴 한데 그게 이제 또 재수술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색소 침착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색소 침착이 오면 색깔이 까매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색깔을 옅게 하는 레이저들을 하거나 아니면 뭐 토닝을 하거나 뭐 이런 치료들을 해야 돼요. 까매진 거는 그래도 비교적 잘 돌아와요. 여러 번 치료하면. 그럼 켈로이드나 비후성? 켈로이드는 99%가 켈로이드가 아니고 비후성 반응. 뚱뚱해진 흉터. 비후성 반응. 그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계속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많이 또 내려가기는 해요. 근데 그 흉터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흉터 치료는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지지만 없던 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방 흡입 흉터를 최소화하는 원장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많이 있지. 일단은 하나만 뚫자. 이게 내 주장이에요. 2개, 3개, 4개 뚫어야 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만 뚫자. 왜냐하면 어디가 됐든 흉터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흉터가 보이더라도, 흉터가 뭐 별로 안 좋게 났더라도 그게 되게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뿅뿅뿅 이게 정말 이상해 보이는 거지,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배꼽 안에라든가 음몸 일구 그 안에라든가 이런 데다가 해놓으면 흉터가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러진 않죠. 간혹 가다가 요새는 제모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그것 보이는 것도 조금 신경을 쓰던데, 그래도 한계니까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다. 복부 지방흡입하면은 보통 배꼽에 하나, 배꼽도 배꼽 안에다 숨겨야 돼요. 배꼽 근처가 아니라 배꼽 안에다 숨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음모 있는 데 하나, 그럼 뒤에 돌아가가지고 엉덩이 골 사이에다가 한 개,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흉터가 안 보인다. 허벅지 지방흡입 같은 경우에 배꼽에 하나, 그 다음에 엉덩이 뒤에 이렇게 딱 2개 가지고 수술하거든. 어떻게 그렇게 돼요?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해. 이게 옛날에 내가 어디에 뚫는지 안 가르쳐 줬었는데 지금 유튜브에 막 얘기하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가르쳐 줘도 못 따라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얘기를 해요. 어디다 뚫고 한다고. 이렇게 적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지. 쉬운 게 아니라 가지고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어려운데, 일단은 캐뉼라가 길어요. 그래서 배꼽에서 저기 무릎 밑에까지. 그러니까 그 긴 걸로 수술하니까 이게 가능한데, 2개 뚫어서 하는 선생님들이 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360도로 다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나 빼고 누가 있나 싶기는 해.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커브드 캐뉼라를 쓰는데, 커브드 캐뉼라를 쓰는 거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앞으로 전진하는 게 되게 어려워. 잘 못해. 그래서 못하겠다고 다 때려쳐 하다가, 내가 막 이렇게 선생님들 가르쳐줘 보면 해보라고 하잖아. 그러면 다 하다가 막 짜증내고 막 집에 가서 연습하라고 그러고 그러지.
제가 듣기로 흉터를 적게 하면은 지방이 잘 안 빠지고 흉터를 많이 해야 좀 만족스럽게 빠진다고 하던데 이게 그렇게 말할 맞는 수 건가요? 있지.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하나를 뚫어서 수술을 해도 여러 개, 10개 뚫어가지고 하는 선생님보다 더 많이 뽑을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흉터를 적게 하면 조금밖에 못 뽑는다라는 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 없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나는 솔직히 기분 안 좋아. 그럼 원홀 지방 흡입은 몸 전체가 다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특정 부위에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원홀이라 그래가지고 딱 하나만 뚫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 팔 같은 경우에 한쪽 팔에 한 개 뚫어서 겨드랑이 안쪽에다가 해서 목덜미도 하고 등도 하고 팔도 하고, 종아리 같은 경우도 하나씩만 뚫어서 종아리 전체 다 하고, 왜냐하면 종아리도 막 4개씩 뚫는 선생님도 있거든. 위에 2개 밑에 2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하나로 한다. 네, 제가 수영을 하는데 수영장에서 봤는데 허벅지 양쪽으로 뒤쪽 가운데 있더라고요. 점 같은 게. 양쪽으로 있으면 무조건 지방흡입 뭐 한 거지. 너무 일차원적이다. 1차원적이지. 근데 뭐 전 세계에서 나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노말이야. 우리만 안 노말이야. 원장님께서 하시는 지방 흡입이 흉터 없는 것 말고 또 좋은 점이 있나요? 뭐 사실 좋은 점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덜 아프다. 그다음에 우리는 사실 다 입원을 시키는데 입원시키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입원을 시키고 안 시키고에 따라서 멍드는 정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입원을 하고 나면 하루 동안 병원에서 많이 아프면 뭐 치료도 잘해줄 수 있고 진통제도 더 세게 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너무너무 힘들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입원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고, 수술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봉합도 안쪽으로 하고 본드 처리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샤워도 바로 할 수 있고, 샤워 굉장히 큰 거이지 않나 여자들한테? 중요하죠. 일주일 동안 수술하고 그냥 씻지 마세요 뭐 그러면 찝찝해가지고 너무 힘들잖아. 답답하죠. 씻을 수 있다는 거의 장점이 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적어요. 샤워를 해야 돼 사실. 원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해 주신 거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음. 흉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지. 이게 잘못하면 수술비보다 흉터 치료하는데 돈이 더 많이 나와요 이게. 그리고 원장님의 스카리스 테크닉은 커버드 캐뉼라를 활용해서 정밀하게 시술되는 지방흡입 방식이다. 그렇지, 그런 말이지. 그리고 비키니나 티팬티를 입어도 흉터가 안 보이고 수술 다음 날부터 샤워 가능하고 회복도 빠르다. 그렇지, 잘 이해했구만 아주. 수술을 하기 전에는 흉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흉터는 성공적인 지방흡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반드시 흉터가 적은 지방흡입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